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재벌 선보기가 일종의 관행처럼 이어온 분위기 탓에 재벌 총수들은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재벌 총수들의 발언은 그룹이나 주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기를 깨는 발언들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오늘은 재벌 총수들의 충격 발언을 모아보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한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입니다. 2007년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 끝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격노한 김 회장은 아들을 때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폭행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 법정에서는 평소 듣기 어려운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기싸대기, 아구 돌리기, 맞짱 같은 단어들이었죠. 김 회장은 아들을 때린 종업원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는데 청계산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조용한 곳에서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가라오케에서 닫아놓고 조용히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청계산까지 갔느냐라고 묻자 김 회장은 검사님 술집 안 가보셨죠? 옆에서 밴드가 시끄럽게 하는데 얘기가 됩니까? 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피해자들을 얼마나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님은 복싱을 좀 아십니까? 복싱에서처럼 아구를 여러 번 돌린 겁니다. 이와 동시에 라이트 레프트라고 말하며 직접 권투하는 모습을 보여줘 재판장과 변호사들은 아연실색했고 방청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아들이 눈을 다쳤으니 너희들도 당해보라며 눈을 집중적으로 때리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김 회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제 나이도 있고 아들 또래와 맞짱을 뜰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잠재의식 속에 아들이 눈을 다쳤으니 눈을 집중적으로 때렸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 밖에 신문 시작 전 몸이 좋지 않아 팔을 좀 기대고 하겠다고 요청에 허락을 받았으나 신문 중간 턱을 깨고 검사 질문에 답을 하다 재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죠. 이후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사건으로 하나 이글스가 죽을 쓸 때마다 하나에서 유일하게 빠따 좀 휘두를 줄 안다는 인간이 타자를 안 띄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야구를 못하는 선수들에겐 청계산 끌려간다는 드립이 종종 나오고 있죠. 사실 김승현 회장의 복싱 사랑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가 복싱을 접하게 된 건 부친인 김종희 회장 때문이었는데요. 김 회장은 남자는 주먹이라며 복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일제시대 조선인을 괴롭히던 일본인 학생들을 혼내주기도 했으며 한국 최초의 복싱 연습장을 만들 정도로 열렬한 복싱 팬이었습니다. 이런 부친의 영향으로 인해 김승현 회장도 자연스럽게 복싱과 인연을 맺게 되었죠. 1982년에는 대한아마복싱연맹 회장으로 취임, 15년 동안 재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1984년 LA 올림픽에서는 특유의 솔직한 발언을 통해 한국 복싱에 힘을 실어주었죠. 당시 올림픽에서 복싱은 불공정한 판정과 심판 배정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김 회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공정한 판정에 대한 보장이 없을 경우 한국 선수단의 철수까지도 고려하겠다. 한국은 차기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러 왔는데 이런 불공정한 판정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러자 많은 외신 기자와 보도진들이 대한민국에 환호와 격려를 보내옵니다. 이들은 허탈에 빠졌던 타국가의 팀들까지 한국의 냉철한 항의 조치에 힘을 찾고 있다. 너희들의 리더는 대단하구나. 이제 누구도 한국 팀을 얕잡아보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라며 대한민국과 김승현 회장을 극찬했죠. 이 일로 인해 웬만해서는 볼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신준섭 선수가 결승전을 갖기 직전 심판위원장은 경기에 배정된 심판 명단을 김 회장에게 보여주며 이 정도면 만족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하죠. 이후 신준섭 선수는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복싱 금메달이었습니다. 1988년에는 50비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청문회의 핵심은 전두환의 1회 재단이 모금한 금액이 강제성과 대가성이 있었느냐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지용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해 수많은 재벌 총수들이 불려나왔었죠. 그리고 이날 정지용 회장의 입에서 솔직한 발언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의원은 정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정권에 순응한다는 것이 부정한 것일지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이에 정 회장은 돈을 안 내면 재미없을 것 같아 실효에 따라 줬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러자 노무현은 증인께서는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잃고 난 후에 돈을 낸 것이 부당하다는 고발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정 회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죠.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지용 회장은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청문회에서 대림그룹의 이준용 회장도 정치자금을 줬다.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느냐고 소신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 출동합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린 청문회에서는 삼성, 현대차, 롯데, 하나 등 재벌 총수 9명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대부분 모르쇠와 책임의 피로 일궈냈지만 몇몇 회장들은 솔직한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송경시 CJ그룹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요구에 의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손 회장은 조수석이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이 회사를 떠나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계했으면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 그룹의 총수를 물러나도록 하는 일을 목격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과거 군부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었죠. 이미경이 박 대통령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지목된 콘텐츠는 여의도 텔레토비, 광해, 변현이었습니다. TVN에서 여의도 텔레토비를 방송했는데 당시 박 대통령을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거침없는 욕설을 날렸었죠. 그리고 이날 청문회에서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사이다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앞으로 정부에서 돈을 내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 또 나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막아주십시오. 재앙적 권력을 쥔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여 부정자금을 출자할 수 없도록 국회가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제안한 것이었죠. 삼성가에서도 충격 발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이건희 회장은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 기업은 이류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발언은 기업이 뛰려하면 발목을 잡는 행정규제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도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하죠. 문민정부 시절이었지만 군사정권이 막 끝난 시점이라 권위적인 분위기가 많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한 야당 의원은 정부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어디 기업인 따위가 우리를 지적하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결국 삼성은 이 발언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삼성은 정치적 발언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이건 회장 조카인 정경진 부회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멸공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죠. 심지어 빨간색 카드 지갑과 잭슨 피자 사진을 올리면서 뭔가 공산당 같은 느낌인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태그를 붙이기도 했죠. 일부 매체가 이를 기사하며 논란이 되자 나는 사업가로서 내가 사는 나라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매일을 맞는 국민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마음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마트를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입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 신세계 주가는 급락하고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자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여파가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기업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국 정영진은 사과했습니다.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어떤 곳도 정당성을 잃는다. 저의 자유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실 정영진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자신의 SNS에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대기업은 아니지만 BBQ 윤홍근 회장의 발언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동계올림픽 기간 선수 단장으로 있으면서 판정에 적극 항의하는 등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황금 올리브 치킨을 언급했고 이는 매출 상승으로까지 이어졌죠. 이렇듯 이미지 개선에 성공한 BBQ가 윤 회장의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죠. 윤 회장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하여 치킨은 3만원 정도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삼겹살과 가격을 비교하고 조리 과정별 가격을 공개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3만원 되면 스테이크를 먹지 왜 치킨을 먹냐? 그럼 동네 통닭 9,900원짜리는 자선사업가인가? 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